멀리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할 수는 없었지만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은 분명했다. 허겁지겁 달려나가던 엄마의 부산한 소리를 마지막으로 그때의 일은 아득한 기억 속으로 사라졌다. 일식을 잃은 나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알 길이 없었다. 나의 상황에 대해 정신을 차렸을 때 내 발에는 차갑고 익숙하지 않은 무언가가 끼워져 있었다. 몸을 일으켜 한동안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손을 뻗어 만져보았다. 피부색을 띠고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였고 딱딱했다. 그것은 의족이었다. 6살,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었다. 언젠가부터 엄마에게 난 애증의 대상이었다. 엄마는 장애를 가진 딸이 불쌍하면서도 행여 결혼도 못하고 살게 될까 전전긍긍했다. 지금의 남편과 짧은 연애 기간을 거친 후 결혼했다. 어느 날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내 몸을 살피더니 임신 4주 차라고 했다. 아기는 우리 부부를 찾아와 주었다. 아이가 태어난 순간 우린 말문이 막혔다. 신비로운 생명이 온전한 형태로 태어나 주었다. 행상으로 꾸려가던 생활도 녹록치 않았다. 공중전화 옆에 생활정보신문이 눈에 들어왔다. 신문에는 H교육 상담 교사 모집이라고 적힌 구인 광고가 있었다. 학습지 영업의 첫 번째 난관은 낯선 집의 문을 두드려 열어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때의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문을 두드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난 까무잡잡한 얼굴에 체구가 작고 다리를 약간 저는데 일은 잘하는 선생님으로 그 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서 꽤나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 나는 승부근성이 남달랐고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보다 구체적이었다. 전국에서 1등을 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결국 우리 지부가 전국에서도 1등 지부로 성장하게 되었다. 학습지 일을 그만두고 전화 영업을 하게 되었다. 대면 영업을 하다가 전화상으로만 제품을 판매하려니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헤맸다. 그래도 오프라인 영업에 대한 경험이 있어 그런지 고객을 유치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처음 접해보는 전화 영업은 재미있었다. 겨울이든 여름이든 날씨가 좋든 굿든 밖에서만 해오던 영업을 사무실에 편히 앉아서 하다 보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다. 장애인 학교를 세우고 싶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길을 열어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장애인 학교 설립에 필요한 돈이 쉽게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다. 장애인을 위한 일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막무가내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라는 제목에 눈이 번쩍 열렸다. 나는 어느덧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른이 되었다. 혼자만 아픈 것처럼 살다가도 문득문득 장애인 가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떠올려 본다. 같이 아파하는 가족들에게는 장애인 당사자와는 또 다른 아픔이 있을 것이다. 힘들게 살아왔지만 어루만져 주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나를 자식으로 둔 부모님이다. 나를 가족으로 둔 형제들이다. 이 책은 한 장애인의 장애 극복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작가는 다리를 잃는 사고로 장애인이 되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장애인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통증을 이겨내기보다는 통증에 무뎌지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여 지금의 나를 바로 세울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